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빌바오, 그리고 뭐 레알, 뭐 리버풀, AC 밀란, 뭐 일반 승들이 이제 괜찮아 보였는데 배당이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폴던 2순위로 빼고 일단은 레알 오버 배당도 좋고 세비야 비아레알도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오버 두 개 묶어서 이제 메인으로 갔던 게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 J리그 오랜만에 가는 이제 어제 저녁 경기 J리그 FC 도쿄 하나 뜰리고는 다 맞았죠. 근데 이제 저는 메인 뭐 가와사키 오버는 뭐 데려갔으면 좋았겠지만 오버가 나긴 했는데 그게 포함되었으면 한 9배, 그걸 빼니까 6.4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늦게 시작한 게 좀 더 아쉬웠다. 좀 더 일찍 분석을 하고 갔으면은 배당도 떨어지기 전에 더 괜찮았을 거고, 한 8배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무승부까지 적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 경기도 상당한 이득을 보고 해추까지 메인을 적중을 해서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뭐 FC 도쿄까지 무승부 나왔으면 뭐 올킬 했겠지만 그 정도는 바라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는 J리그라서.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 유로파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유로파 경기 포함 이제 뭐 라리가, 뭐 이탈리아 FA컵, LADBC까지 해서 내일 아침 이제 미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축은 사실 고민이에요.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일 거를 미리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내일 아침 봐서 두 경기만 따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점, 아니면 이따 뭐 저녁에 왔을 때 그때 미축 경기를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해서 어 지금 보고 오진 않았거든요. 아까 미투일란까지 보려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켰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던 경기는 일단은 이제 앞에 PAOK랑 텔아비브 경기를 봤는데, 이거 사실 전적도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홈팀도 보면은 유로파 경기에서 뭐 0대0 스코어도 있었고 볼프스 베러거한테, 그리고 마카비 텔아비브는 뭐 디나모 키예프한테 아마 중립 경기에선 저 1차전을 이겼을 거예요. 1차전을 이기고 2차전을 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차전에서 3대1 스코어가 났기 때문에 결국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조별에서 가리는 첫 경기입니다. 첫 경기. 36개 팀 중에 이제 상위 8개 올라가고 9위부터 24위까지 거기서 이제 단판으로 해서 8팀이 올라가서 16개 팀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싸리 상위권 아니면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뭐 9위, 10위 한다 이럴 거면 그냥 24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 성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배당이 아무리 홈이어도 저 정도의 배당은 지금 배당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 굳이 저렇게 갈 이유가 있나. 원래는 무승부를 좀 봤는데 2프렌을 줬기 때문에 저는 2프렌승 봅니다.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높게 본다면은 프렌까지 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는 뭐 그냥 못 찍어도 되고 프렌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제 지더라도 텔아비브가 뭐 두 골, 세 골로 지는 것보다 한 골 차로 질 가능성이 있어서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이 프렌이 좋아 보이고, 자 그다음 미투일란하고 슈투트 그라치, 이게 1시 때 경기거든요. 그리고 헤타페까지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그나마 비슷한 시간대가 알크마르 정도까지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경기 미투일란하고 슈투트그라츠인데, 뭐 얘네는 전적이 그래도 최근에 있었어요. 22년도에. 그때는 한 번씩 주고 받았는데
어쨌든 홈에서 미투일란이 이겼고, 그리고 그 누구지? 조규성이 그 뭔가 골을 좀 넣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한 골밖에 못 넣었나? 여기도 공격 쪽에 부상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츠도 이제 공격에 뭐 개인 사유로 빠지는 선수가 있는데 골의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또 슈투트그라츠가 안 그래도 원정인데 조금 빡세 보이고, 얘는 이제 챔스에서 보데글림한테 떨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뮤티일라는 유로파를 계속 이기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기면서 올라왔던 성적들을 보면은 다득점도 많고 최근에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실점도 적고 해서 이거는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뮤티일란 승. 홈이라서 뭐 슈투트그라츠도 지금 뭐 원정에서는 리그 성적이 괜찮거든요. 아마 원정에서는 그 보데글린전 빼고는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짤제 상대로도 2대0으로 이겼고 뭐 퇴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컵 대회도 이기고, 오히려 홈에서 지금 성적이 안 좋지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미투일란이 홈에서 워낙 잘하기도 하고 유로파의 그 전적들을 보면 워낙 좋기 때문에 미투일란 승에, 그리고 언오버는 고민이 되는 게 3.5를 줬는데 미투일란이 뭐 그 전에 했던 뭐 팔로세우라 뭐 프레드릭 이런 팀들한테는 그래도 멀티골 이상을 넣었는데 슈투트그라츠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오버는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언더 가자니 배당이 별로고 오버 가자니 좀 애매하고, 그래서 미투일란 승만 보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요 경기는 고배당 노리려면 핸디 쪽 오버를 노리기보다는 마헨도 고민되네. 이 경기는 홈이라서. 왜냐면 그 슈투트그라츠가 보데글림한테도 0대5로 진 거 보면 마헨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1마헨 정도까지만 1마헨 승 정도까지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이 갈만하니까 2.55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좀 흐름을 이어가야겠죠. 요새 그래도 어제 뭐 저녁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유로파 경기가 아니에요. 자, 헤타페하고 알라베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알라베스보다 이제 뭐 2점 차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번 경기로 이제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고, 득실은 알라베스가 좋아요. 다만 지금 헤타페가 홈에서 한 경기 했죠. 2득점에 무실점, 그리고 알라베스는 원정 2경기 1승 1패. 뭐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헤타페는 공격에 3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청대 차출이 됐더라고요. 얘가 아드리안 리소 23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골 가장 많은데 차출이면은 알라베스가 결장이 딱히 없는 상황에 결장 부분은 알라베스가 좀 이득이죠. 그리고 알라베스는 저도 쉽게 안 집니다. 지난번 뭐 세비야한테 한 골 차로 지긴 했지만 빌바오 원정도 잡았었고 AT하고의 홈에서 AT하고도 비기고, 오히려 최근 강팀들 상대로 지진 않았죠. 오히려 베티스나 세비야한테 지고. 그래서 어쨌든 알라베스도 쉽지 않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헤타페도 뭐 최근에 오비에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홈에서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적중했던 경기입니다. 헤타페 기억하죠? 또 어디였냐? 그 쾰름 프렌, 그리고 플럼 극장 이제 자책골로 인해서. 근데 헤타페는 퇴장 때문에 골을 넣은 건 아니고 2골을 먼저 넣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한 거기 때문에 퇴장 역량은 아니고, 일단 근소하게 헤타페 우세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오버도 늘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좋아도 언오버 배당이 낮은 건 갈 이유가 없다. 저 언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5거든요. 근데
헤타페가 지금 홈에서 골을 2골 넣었죠. 그리고 원정 셀타 세비야전도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베스도 최근에 득점이 꾸준했고 베티스전 빼고는 다 득점을 해서 굳이 언더 갈 이유가 있나? 두 팀이 계속 언더가 나서 이제 골이 안 난 것도 아닌데, 그 얘긴 즉슨 갈 거면 아싸리 그냥 오버 배당 노리고 가는 게 좋다. 저는 헤타페 승부 쪽으로 봅니다. 요거는 헤타페가 그래도 지는 그림은 생각이 안 들고, 언오버는 결국에 무승부를 생각하면은 오버를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결국 다득점 2대2 무승부도 가능한데, 알라베스가 그래도 레반테전 빼고는 다 한 골씩밖에 못 넣었어가지고 무승부 되면은 뭐 0대0이나 1대1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헤타페 승도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헤타페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6대4 정도로. 아무리 언더 가능성이 높아도 저 배당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오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타페 승만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제 이걸 주력으로 간다면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최근에 헤타페가 또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또 2승 2무기도 하고, 근래 한 8년 동안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7년?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죠. 그 아까 공격에 총대 차출이 된 선수, 그 선수가 이제 그 원정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셀타비고 원정, 세비야 원정. 즉 최근에 오비에도전은 골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장으로 빠지긴 해도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헤타페 승을 조금 더 보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왜냐면 알라베스가 그래도 빌바오도 잡을 정도면 헤타페도 뭔가 득점이 초반에 안 나오면 또 비길 가능성이 커서 거의 반반 봐야 될 수도 있다. 거의 그 정도 느낌. 근데 이제 상성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6대4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승의 표시를 해뒀는데 좀 더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이 16경기, 두 경기를 빼도 14경기니까 앞에 7경기 딱 브라가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알크마르하고 지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리그 경기입니다. 여기는 순위 차이가 좀 나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볼로 상대로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최근에 몇 번 무가 있어서 그렇지 무승부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가 비교했을 때는 지금 3승 2무로 리그에서 무패기도 하고, 지볼러는 이제 득점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득점만 보면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왜냐면 상위권 팀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인데 지볼러가 4골밖에 못 넣고 있어서 헤라클레스 꼴찌 다음으로 득점이 안 좋아요. 성적이 꼴찌는 아닌데. 그리고 지볼러가 이제 그래도 원정에서 1승 1패 정도면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트로이 페럿의 이제 결장이 알크마르한테는 좀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두 경기 풀로 뛰었는데 결국 이제 부상 때문에 3골 넣고 이제 거기서 멈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볼로도 미드필더 퇴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고어헤드전 그리고 아약스전 좀 선방을 했다고 보여져요. 막판에 이제 추가골 내주기 전까진 한 골 차였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는 좋았어요. 트벤테 잡고 텔스타 잡고. 근데 그 이후에 3연패 퇴장까지 있다 보니, 아무리 이제 트로이 페럿이 부상으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결국엔 트로이 페럿 없는 경기도 페노르트 상대로 3대3. 제가 이거 오버를 봤던 경기거든요. 무승부랑. 오버는 아니구나. PSV가 오버랑 무승부를 봤고, 이거 이제 지난주에 여기저기 하나씩 맞은 무승부였죠. 왜냐면 알크마르하고 아스널을 갈려 하다가 이게 괜히 또 순서대로 안 갔다가 또 여기저기 하나씩 맞을까봐 그랬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렇게 갔어야 했다. 순서를 무시하고.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네임드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그에서도 성적이 막 그렇게 높지 않은 팀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알크마르랑 붙었던 팀들이 약팀이 아니고 강팀 페이노르트, 아스널도 맨시티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메인으로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순서도 좋은데 그런 메인이 있을 때는 메인만 묶었으면 아마 번외 3무로 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3무도 순서대로 갔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 메인을 잡고 갔으면. 그러면 뭐 3무도 맞고 2무도 맞았을 텐데 2무 하나만 건지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를 얘기했던 거고 그때 이제 주고받고 계속 하다가 막판 아스널도 그렇고 알크마르도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로이 페럿이 없어도 3대3까지 했다는 거는 지볼로 상대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알크마르가 뭐 일정이 뭐 유로파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컨퍼런스는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알크마르 승 보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요새 계속 이제 어제 리버풀도 결국 일반 승밖에 못하고 빌바오도 좀 비기고 했기 때문에 마인을 할 수 있느냐. 알크마르는 한 경기 빼고는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득점이 높긴 한데 실점이 꾸준하게 있었고 지볼러가 애매합니다. 최근 홈에서 두 경기 득점이 없지만 결국 아약스전까지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알크마르가 아약스처럼 뭔가 다득점을 하면서 실점을 하는 구조로 간다면은 오버를 갈 거냐. 두 배 정도 되는. 근데 3.5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홈이기 때문에 마인 쪽을 보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거의 반반이거든요. 제 지금 생각은. 마인을 가려는데 지볼로가 그래도 아약스전 활약했던 거 생각하면은 홈에서는 최근 뭐 어떨지 몰라도 그때 아약스전 그래도 슈팅도 좀 때렸고 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오버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최근에 24년도에 2대2로 비겼던 적도 있고 3대2 승리도 있었기 때문에 승 보면서 어제 레알처럼 좀 가야 되지 않나. 어제 레알도 마인이 좀 불안해서 이제 오버를 봤던 건데 결국 뭐 대승을 거두긴 했죠. 그래도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마인까지 보면은 결국엔 뭐 3대 그러니까 지볼로가 골을 넣어줘야 돼요. 결국 오버를 하려면 고민이네. 마인이 좋을까? 오버가 좀 더 좋겠네요. 왜냐면 흐로닝언한테도 이제 실점을 했었고 지금 뭐 흐로닝언이 순위가 훨씬 더 높긴 한데 뭔가 무실점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크마르가. 그래서 오버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과 오버. 마인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3대1 돼도 결국엔 마인이니까 일단 고민을 하고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페네르바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유로파로 넘어와서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오늘 앞에 4경기는 지금 이 카트를 묶고 이게 1시부터 뭐 3시 경기이기 때문에 디나모부터는 4시 이후의 경기들이라서 요거 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전적은 뭐 디나모가 1승 1무긴 한데 워낙 오래됐고 어쨌든 다 이제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기도 하고 무조건 홈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장이 많지 않으면. 근데 페네르바체는 보면은 뭔가 출전 정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주요 선수들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뭔가 빠지는 선수나 부상이 좀 더 디나모 자그레브에 있는 보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봅시다. 디나모의 최근 리그 성적. 한 경기 빼고는 진 적이 없네요. 그리고 페네르바체는 챔스에서 이제 떨어지고 온 거기 때문에 벤피카전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지고 페노르트 원정 가서 졌지만 홈에서 때려잡고
그러니까 페네르바체가 뭔가 원정이 조금 아쉽긴 해요. 지난 벤피카전도 사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전반에 골을 먹힌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유효슈팅이 없긴 했어요 그때. 근데 멤버적으로 보면 저는 디나모보다는 그래도 페네르바체 쪽이 좀 더 괜찮다 보여지는데, 아까 뭐 결장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엔네시리 뭐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나 나머지 선수들, 여기 아센시오도 있네. 얘는 또 언제 일로 갔대? 페네르바체가 정배를 받았거든요. 이게 조금 고민됩니다 이 경기. 디나모가 전적이 없어요. 전적이. 얘네가 뭐 유로파를 계속 이기고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예 이 챔스 유로파 전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경기, 아예 그냥 처음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페네르바체도 어쨌든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무승부 봐야죠 이 경기. 홈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디나모가 뭐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성적도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페네르바체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승을 가기에는 그 챔스에서 보여줬던 그 전적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한데 뭐가 조금 빡세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이면 당연히 페네르바체 가죠. 근데 이제 원정이라서. 자, 그다음 베티스하고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 잘하고 있죠 지금 라리가에서. 빌바오전 빼고는 이제 패배도 없고, 지난번 소시도 3대1로 잡고 해서 지금 경기마다 무조건 다 골을 넣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점도 꾸준하지만 어쨌든 홈인점이 중요합니다 베티스는. 그리고 노팅엄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그 초반에 성적이 좋은 듯 했으나 최근에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 이기고 나서 아직도 승리가 없어요. 뭐 웨스트햄 0대3, 아스날 0대3, 스완지한테도 2대0으로 이기다 2대3으로 역전패 당했죠 리그컵. 그리고 지난번 번리전 1대1 해서 하필 또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스텍이 갔는데 2대0에서 2대3으로 지는 그때 그 뭔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벙찐 듯한 그 표정.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전반에 2대0이었는데 최종 스코어가 2대3으로 뒤집혔으니까. 해서 노팅엄은 지금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티스 원정이라 좀 더 빡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베티스 요새 득점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수비의 부상도 있고 공격의 차출도 있긴 해요. 청대 차출.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청대 차출이. 그리고 노팅엄은 수비 쪽에 뭔가 조금 부상? 근데 여기도 공격 보면은 뭐 아주 약하다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볼로냐에서 그 누구냐, 그 은도에 걔도 데려왔기 때문에 뭐 물론 엘랑가가 이제 떠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베티스 봅니다. 이거는 베티스 승부로 볼 수밖에 없다. 홈이라서. 근데 무승부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베티스도 리그에서 보면은 실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레반테 2실점, 소시 1실점, 빌바오 2실점. 근데 이제 홈에서는 빌바오전 빼고는 실점이 또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팅엄이 원정이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승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좀 애매한 경기들이 있어요.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또 첫 경기다 보니 데이터가 막 쌓인 것도 아니고. 자, 브라가하고 페노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브라가까지 공개를 하고, 자, 브라가는 유로파에서 계속 이기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소피아 상대로 좀 힘겹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스무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두 번 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죠. 어, 첫 경기 그 홈에서 잡았는데 두 번째 이제 원정에서 너무 털렸기 때문에 결국 챔스에서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로 온 건데 그 이후에는 무패입니다. 리그에서 4승 1무. 지난번 알크마르전도 결국엔 좀 아쉽게 막판 극장골로 이제 비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상 여부가 중요하죠. 일단 브라가는 부상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수비나 미드필더 한 명씩 정도 빼고는. 근데 페누로트 보면은 원정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은 황인범도 완전 부상으로 떠 있지는 않는데 출전 여부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수비랑 공격에 한 3명 정도 휴식을 줬는데 거기다 일본인 선수 우에다 아야세 선수도 팀 내 골은 가장 많지만 휴식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에 지금 그 다음으로 골이 많은 게 이제 샘스테인 그리고 하지무사 요렇게인데 휴식을 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일정을 좀 생각하겠죠. 그 다 3일 뒤에 또 흐로닝언하고의 경기도 있고 그리고 좀 길잖아요 이게. 지금 유로파 경기를 한 9경기 정도 해야 돼서 몇 개야 이게 지금 9경기네. 그래서 휴식을 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체력을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가도 이제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초반에 물론 패배가 많은 게 아닙니다. 1패밖에 없긴 한데 브라가 순위가 지금 그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높진 않고 4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3무 1패. 유로파 성적은 좋을지언정. 그래서 페노르트가 뭐 선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브라가가 홈이라서 이제 승을 좀 더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포르투갈 원정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브라가 쪽을 한 6대4 정도로 볼게요. 오늘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승무 중에 과연 무를 택하느냐. 아무리 6대4 보더라도 꼭 승을 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무승부 짝지어 데려갈 게 있던지 아니면 승을 갔을 때 그걸 묶어갈 만한 경기들이 있는지까지 봐야 돼서 배당이 안 나오면은 또 가기가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브라가의 살짝 우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휴식 그런 걸 안 줬으면은 아마 무승부를 좀 더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원정이어도. 자, 그 다음 츠르베나하고 셀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츠르베나 같은 경우 뭐 셀틱도 마찬가지고 리그에서 지금 1위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장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셀틱도 뭐 미드필더 공격에 막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셀틱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리그 시작하고 나서 뭐 리그 컵 대회 그리고 챔스 물론 챔스는 2번 다 비기긴 했어요. 카이라트 상대로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져서 이제 유로파로 떨어진 건데 아직까지 90분 기준엔 무패입니다. 그리고 지베지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챔스에서 이제 파포스한테 결국 홈에서 이제 지고 떨어진 경우인데 좀 아쉽죠. 홈에서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셀틱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셀틱이 좀 더 유리해 보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좀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이런 건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츠르베나 홈이라고 해서 2프렌 가기에는 아까 저 2프렌 텔아비브는 그래도 1.3이라서 조금이라도 그런 배당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1.11이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거 할 바에 저거 갔다가 진짜 셀틱이 이기기라도 하면 난리 나니까
뭐 확률도 좋긴 하지만 요거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묻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프라이하고 바젤. 자, 프라이부르크 지금 여기도 결장이 크게 없네요. 그리고 바젤도 보면은 근데 바젤은 하나 있네. 주전기퍼가 부상이네. 최근 리그 6경기 다 뛰고 부상을 당한 것 같거든요. 뭐 컵대회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부상입니다. 부상. 이러면은 프라이가 좋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프라이가 초반엔 안 좋았어요. 뭐 아우크한테도 3실점, 그리고 쾰런한테도 4실점 하면서 실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슈투트 3대1로 잡고 브레멘 원정도 3대0으로 잡고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도안 리치가 이제 프랑크로 떠나긴 했지만 지금 뭐 4경기 다 오버긴 해요. 그리고 바젤 같은 경우도 챔스에서 코펜하겐한테 이제 1무 1패로 져서 이제 떨어진 거긴 한데 리그 성적은 최근엔 뭐 3연승이라 꽤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기퍼 부상 그리고 프라이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 얘네는 친선전밖에 없어요. 전적들이. 근데 프라이가 최근 24년도 친선전에서 6대0으로 이긴 전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 쪽으로 봐야 된다. 배당이 좀 적은 게 좀 아쉽긴 해요. 요거는 프라이 승. 그리고 이거 3.5를 줬거든요. 오늘 언오버 3.5를 좀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어디냐 뭐 알크마르도 3.5고 미투일란도 3.5고 언오버는 좀 모르겠다. 패스하겠다. 프라이 승 보고 최근에 프라이의 득점력이면은 뭐 마엔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미투일란만큼 그 정도로 요것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지 않을까? 1마연승? 배당이 갈만해서 어차피 홈승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비기면 다 털리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미투일란하고 무가 갈만한 게 지금까지 볼 때는 다 무가 좀 걸렸잖아요. 근데 프라이는 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니스하고 로마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 한 8시에서 9시? 뭐 한 9시쯤에 다시 올 확률이 큽니다. 그때 와서는 뉴욕시티랑 밴쿠버 여부도 제가 뭐 분석을 하고 오든 2경기밖에 안 되니까 그때 뭐 같이 덤으로 하든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딱 소시에드 레알 소시까지만 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하고 로마. 자, 니스는 생각보다 리그에서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난번 브레스트한테 1대4로 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홈 원정이 너무 갈립니다. 지금 얘네도 지금 벤피카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져서 이제 유로파로 떨어진 건데 잼스에서 일단 오세르하고 낭트를 잡긴 했지만 요새 실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원정에서는 물론 지금은 홈이긴 합니다만은 예전만큼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니스가. 그리고 로마는 지난번 토리노한테 져서 좀 아쉽긴 했는데 라치오를 잡았죠 또. 그래서 지금 원정 피사 라치오전 둘 다. 그러니까 실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4경기 다 언더거든요. 4경기 중에 3경기가 무실점이고 1경기는 1실점. 그래서 로마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니스가 막 그렇게 득점이 막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디발라가 근육 부상으로 이제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에스턴 빌라에서 임대해온 레온 베일리가 지금 부상으로 아예 한 경기도 못 뛰었죠. 근데 뭐 도브비크도 아예 출전 시간이 너무 적긴 하네. 출전 시간이 너무 적고 에반 퍼거슨 그래도 로마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니스가 홈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는 어, 언어볼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로마 승부를 보면서 언더를 좀 볼게요. 로마도 원정이다 보니 뭐 같은 리그에서 라치오 피사는 모르겠는데 니스 원정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득점이 로마도 높지 않다 보니 어, 생각보다 이제 뭐 0대 0이나 한 골차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말메랑 루도고레. 예. 사실 유로파 처음 할 때 뭐 컨퍼런스도 그렇고 잘 모르는 팀들이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뭐 결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뭐 리그에서 잘하는지 그런 거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 말메 루도고레치. 뭐 챔스에서 한 번씩 주고받았던 성적 외에는 없고, 자, 말메는 스웨덴 팀이죠. 얘네 지금 리그에서의 흐름을 보면 말메도 아주 상위권은 아니거든요. 얘네는 챔스에서 일단 코펜하겐한테 일단 떨어졌습니다. 무득점으로 두 경기 다. 그리고 SK 시그마 이 팀을 상대로 또 무실점으로 또 이기고 올라왔고 유로파.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오랜만에 한번 졌거든요. 유르고르덴한테.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뭐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대가 이제 루도고레츠란 말이죠. 이게 루도고레츠는 불가리아 팀인데 얘네도 패턴은 같습니다. 챔스에서 있다가 페렌치 바로시한테 떨어지고 또 이제 슈켄디아란 팀 이기고. 근데 루도고레츠 원정은 불안해요. 득점이 좀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말메 홈이기 때문에 코펜하겐하고도 결국 홈에서는 비겼잖아요. 원정에서 5실점 하긴 했지만 뭐 말메 쪽에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루도고레츠는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리그가 뭐 중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챔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거의 리그랑 비율이 반반이잖아요. 근데 말메는 진행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말메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까 하는 팀들이 오히려 배당이 너무 적어요. 아까 예를 들면은 어디냐, 아까 어디 있었는데 뭐 미투일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라이. 근데 프라이도 생각해 보면은 마엔까지 보니까 뭐 말매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 일단은 말매 승 쪽을 보는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루도고레츠도 뭐 원정에서 득점력이 없지. 페렌치 바로시전 빼고는 대부분 다 아슬아슬했으니까. 그리고 말매도 보면은 코펜하겐 뭐 그 전에 이제 뭐 RFS 뭐 한 골 차였던 전적들도 있고. 뭐 그래도 요거는 승을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대 3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승부를 보면은 애매할 것 같아. 요거 만약에 승각이 좀 빡세다, 배당이 좀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핸디 쪽을 노리세요. 핸디. 근데 말매가 그 이겼던 경기들을 보면 다득점 경기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이겼을 때. 그래서 뭔가 핸디무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루도고레츠가 원정의 득점이 적다 보니 요것도 뭔가 말매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거면은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미투일란, 프라이하고 말매 이 세 경기 중에 가장 마엔 배당이 높긴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미투일란이 제일 작고 2.55로, 그 다음이 프라이가 2.6. 그래서 뭐 비기면 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일반 승까지.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 경기 코모 사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오늘은 비로그인이 많네요. 제가 지금 이제 채팅창을 봤는데 몇 분 안 되지만 비로그인이 많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로그인 하게 되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코모하고 사소올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탈리아 컵 대회입니다. 오늘 리그 경기는 아까 라리가하고 에레디비시밖에 없고,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나머지는 다 컵 아니면 유로파. 자, 코모 사소올로. 지금 여기는 일단 사스올로가 최근에 뭐 라치오를 잡긴 했지만 졌던 경기들 보면 아쉬웠던 경기들 많아요. 인테르전도 한 골 차였고, 그리고 크레모네도 사실 비길 뻔했던 거 좀 아쉽게 막판에 이제 골 먹히면서 지고. 근데 코모는 다릅니다. 뭐 비록 홈에서 제노아한테 비기긴 했지만 그때 아마 그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먹혔는데, 코모가 작년에도 홈에서 강했고 이번에도 보면 프리시즌에 뭐 아약스, 릴 뭐 다 잡았죠. 그리고 리그 시작해서 이제 라치오도 잡고,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진 건 바르샤밖에 없었고, 볼로냐 원정 지긴 했는데 엊그제 이제 피오렌티나, 저는 피오렌티나 승을 봤지만 역전을 했더라고요, 원정에서. 원래 코모는 원정이 좀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홈에서 비겨서 그런지 몰라도 극장골로 이겼습니다. 극장골로. 근데 운이 좋게 이겼냐 이 생각으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첫 골만 이제 피오렌티나가 빨리 넣었지, 득점 기회도 더 많았고 공격도 더 많았고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났고, 유효 슈팅은 7대1에 점유율도 6대4, 모든 게 코모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확실히 홈에서는 잘하고, 이 코모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모라타도 이제 임대회 왔고, 그리고 그 사스올로나 코모나 이제 둘 다 큰 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스올로도 뭐 리그에서는 인테르도 그렇고 뭐 라치오도 잡고 해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근데 코모의 기세가 저는 확실히 좋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문제 걸리는 거는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배당이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때문에 좀 고민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코모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지난번 또 코모선 갔다가 제노아전처럼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 뒤에 또 크레모네하고 이제 리그 경기도 있고, 물론 사스올로는 하루 정도 좀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 3일 뒤라서. 근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닌데, 인테르나 크레모네전 결국 득점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모전도 저는, 코모가 최근에 이제 피오렌티나나 어쨌든 3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컵 대회라는 특성은 좀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두고 가는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 크리스탈 경기도 그랬고. 배당 대비 코모 승은 솔직히 그렇게 땡기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가게 되면은 무핸디무 쪽을 건드려야 되지 않나. 코모 승이 땡기면 핸디무, 아니면 뭐 비길 것 같다 하면 무승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요 경기는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승패로 가기 어렵다면 언오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코모가 이기는 그림을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코모가 1대0으로 이기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거든요. 한 2대1 정도. 그래서 이제 오버를 가고 싶은데, 물론 코모가 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프리시즌부터 해온 그 상황을 보면은 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비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모 같은 경우에는 무나 핸디무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코모 홈이기 때문에 저는 핸디무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다
마인으로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대로 홈이니까 홈승을 좀 더 볼게요. 뭐 핸디무 애초에 핸디무만 보긴 좀 그렇고 일단 코모 승을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뭐 주력으로 갈지 아니면 고배당으로 핸디 쪽으로 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조금 애매하네 이 경기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에 갑자기 로테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제 어디냐 리버풀도 살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모도 나름 리그에서 성적이 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초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리그에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AT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AT하고 라요. 자 리그 경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로파는 끝났고 컵 대회도 끝났고 자 AT하고 라요인데 일단 AT가 홈에서 11승 2무입니다. 친선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라요 상대로는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T가 12위입니다. 12위. 초반이긴 한데 지금 레알, 바르샤, 비아레알, 뭐 에스파뇰은 좀 치고 올라온 거고 빌바오까지 생각했을 때 다 두 자릿수 승점이거든요. 특히 바르샤나 레알은 13점, 18점이기 때문에 뭐 바르샤가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AT가 6점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지진 않았지만 1승 3무로 지금 오늘 이기면 그래도 상위권으로 쫓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텐데 오늘마저 만약에 못 이기거나 뭐 비기거나 혹은 진다 그러면은 승점이 거의 묶여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1점 추가하더라도 7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진짜 중위권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AT 같은 경우. 거기다 지난번 이제 그 마요르카전 퇴장 당하고 골을 넣은 건 잘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승무패 그 지난주에 4등 할 때 그 일요일 경기를 다 하나씩 갔거든요. 마요르카도 못 찍고 아스널도 못 찍고 그리고 뭐냐 엘체는 승 가고 했는데 마요르카 물을 못 간 게 좀 아쉽긴 했거든요. 결국 퇴장 때문에 뭐 발목이 잡혔을 수도 있는데 결국 마요르카가 득점하면서 비겼습니다. 1대1로. 근데 이제 안 좋죠. AT 입장에선 얻은 게 없으니까. 왜냐 이 솔로로스의 퇴장, 공격의 퇴장, 그리고 공격에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부상이 있고 그리즈만도 예전보다 이제 출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AT 보시면 리버풀한테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최근에 비아레알전 이긴 거 빼고는 다 불안해요. 홈에서 엘체하고도 비기고 원정에선 알라베스 마요르카한테 비기고 에스파뇰한테는 선제골 넣고도 역전패 당하고 그래서 AT가 아직 홈에서 뭐 패배는 없긴 하지만 불안하다. 1승 1무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 1승 1무입니다.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컨퍼런스 시작을 안 했고 10월부터라서 리그 보면은 바르샤하고도 비겼죠. 홈에서 셀타하고도 비겼고 근데 원정은 사실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지로나전 이긴 거 빼면은 빌바오 오사수나는 결국 다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최근 4경기 승리가 없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AT가 뭐 퇴장이 있고 뭐 한다 한들 AT 승을 좀 더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1.67 주면 갈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AT 1.4도 안 됩니다. 1.39 이러면 갈 이유가 없죠. AT 쪽은 왜냐면 라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물론 그 전에 비아레알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다고 라요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해요. 2프렌 가기도 왜냐면 비아레알처럼 결국엔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솔로로스가 교체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솔로로스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골이 없었고 또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승을 갈 건지 아니면 핸디 쪽을 노릴 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AT 홈인데 라요가 원정에서 최근 무득점이기 때문에 배당이 적더라도 승 봐야 된다 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비아레알전 이긴 게 좀 크다고 봐요. 비아레알전까지 만약에 지거나 비겼으면은 아마 가기 좀 애매했을 텐데 뭐 그 전에 비긴 게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AT는 AT다. 상대 전적도 있고. 그래서 뭐 솔로로스가 못 나오긴 하지만 뭐 공격에 솔로로스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일반승은 봐야 된다. 마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요가 뭐 오사수나처럼 2실점을 할지 모르겠지만 A2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쉽게 마인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미투일런이나 아까 프라이 말메가 더 좋을 수도. 배당이 막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마인이. 이 마인 중에서는 아까 미투일런 프라이 말메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만 보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핸디무 가기에는 AT 승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보통 요런 걸 핸디무 잘 가긴 하는데 조금 애매해서 그냥 AT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뉴욕시티 밴쿠버는 이따 저녁에 올 때 분석을 해서 올게요. 요거는 내일 오전에 할지 뭐 고민을 했는데 뭐 이따 저녁에 올 때 그때 같이 간략하게 하면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뭐 내일 오전에 하면 되니까. 어차피 오늘 마감 아니거든요. 뉴욕시티 밴쿠버는.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들 보면서 내일 해도 되니까 요거는 소시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소시대 이제 마요르카 둘 다 순위가 낮아요 지금. 소시가 이 정도로 낮았을 줄은 몰랐거든요. 상성은 소시가 훨씬 좋긴 한데 최근에 하필 또 밀려요. 1무 1패로. 거의 이제 뭐 몇 연승이야? 얘네 무승부 하기 전까지는 한 12연승? 마요르카 상대로. 근데 최근에 좀 밀리고 있고 이 둘 다 아직 1승이 없어요. 지로나 포함해서. 셀타비고도 아직 승이 없구나. 근데 무승부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2무 3패로 갔습니다. 득실도 한 골밖에 차이 안 나고. 그래서 어느 팀이 1승을 할지. 근데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2전 전패입니다. 그리고 뭐 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비중이 낮고 소시는 마요르카는 수비의 부상도 있고 여기도 공격에 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뭐 무리키가 빠지지 않는 한 무리키가 4골이네요. 4골. 거의 모든 골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마요르카가 첫 경기 바르시아전 빼면은 쉽게 안 집니다. 레알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아쉽게 이제 역전패 당한 거고 에스파뇰도 사실 비길 뻔했는데 좀 아쉽고 AT전도 비겼고 해서 지는 경기도 거의 대부분 한 골차. 그리고 소시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처음에 비겼는데 지금 3경기 내리 지고 있거든요. 3연패. 그래서 오늘 4연패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홈에서 레알 상대로 뭐 한 골도 넣었고 오비에도한테 진 거는 좀 뼈 아프긴 한데 베티스는 워낙 뭐 홈에서 잘하니까 해서 이건 그래도 소시에 살짝 우세를 보는데 이게 배당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요것도 마요르카가 쉽게 안 지는 팀인데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소시 홈이어도 마요르카가 최근에 이제 레알이나 에스파뇰 선방했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마요르카 2프렌 봅니다. 2프렌. 더 나아가서는 뭐 프렌 볼 수도 있지만 소시가 3연패 중이라 뭔가 3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겨서 끊어낼지 아니면 둘 다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로 끊어낼지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 2프렌만 보고 요것도 프렌으로 갈지 아니면 소시승을 좀 더 보면은 뭐 핸디무로 갈지 아니면 아예 그냥 무승부로 볼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는 2프렌입니다. 2프렌. 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다시 보기는 구독자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 이따 저녁에 와서 짧게 할게요. 짧게 한 9시쯤에 와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때쯤이면 뭐 조합이 다 마무리 됐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갔다 뭐 오늘 고배당은 뭐 어떤 게 노려볼 만하다 해서 오늘은 도전 미션 가기에는 다 애매해요. 일단 조합을 짜봐야 되겠지만 짜보고 뭐 나중에 저녁에 와서 뉴욕시티는 뭐 저녁에 마무리를 할 건지 내일 할 건지 그것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2부 저녁 방송으로 오도록 할게요. 한 9시쯤에. 수고하셨습니다.